이거를 생명이 D타임에 하나가 화면이 없어졌을 거다. 이걸 키질 안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부터 결합의 극성을 전자 구름을 갖고 설명하는데 내 말을 잘 들어요. 우리가 유효핵 전하라든가 오비탈의 전자 배치라든가라는 그런 경우는 결합을 하지 않고 혼자 존재했을 때의 그 핵전하나 구름을 표현한 거고요. 지금은 결합을 했을 때는 그 구름이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상대방의 전자구름과 나의 전자구름이 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혼성 오비탈로 변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벌어지는 범위는 따로 있고요. 분자구조에 가서 내가 여러분들을 한 방에 이해시켜 줄게요. 지금은 전자쌍을 공유할 때 우리는 과연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자.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건 니네는 이미 나한테 교육을 받아서 이게 이온결합이고 이게 공유결합인 건 알고 있어요. 대충. 먼저 보겠습니다. 결합의 극성은 이런 걸 뜻해요. 봐요. 첫 번째로 어떤 원소든 간에 공유 결합을 할 때 같은 원소 사이의 공유 결합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얼마일까요? 이건 수학에서 이런 문제랑 똑같아요. 4 빼기 4가 얼마냐? 1. 역시 멋진 놈이죠. 1 빼기 1은 0. 1. 4 빼기 4도 1인데 뭐 1 빼기 1도 1이죠. 뭐. 5 빼기 5는 1. 그 김시웅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다. 어떤 비난의 화살을 던졌을지 등짝에 한 8개는 꽂혔을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원소 사이에 공유 결합을 이렇게 부릅니다. 명심할 건 이 같은 원소가 이걸 하려면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 맞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금속 원소 사이입니다. 금속 원소 사이가 아니란 얘기죠. 알았습니까? 금속 원소 사이는 이걸로 설명을 안 합니다. 금속 결합은 서로 생뚱맞은 결합이기 때문에. 이 사이의 공유 결합을 우리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얼마다라고 얘기한다고? 0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원소니까요. 이런 애들은 이런 결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예요. 전자가 무슨 전화 띄고 있어요? 음전하를 띄고 있는 전자구름을 당긴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당기는 힘이 세게 똑같다. 그러면 이런 모양을 가져요. 이렇게요. 그리고 원자핵이 여기 있죠. 전자구름이 골고루 퍼진다고요. 이런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어떤 책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똑같이요. 어디에도 구름이 치우치지 않아. 그래서 전자구름의 편재가 안 생겨서 어디에도 부분 전하를 띄지 않는 거죠. 이런 애들이 누구냐? 얘들입니다. 이런 애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 사이의 공유 결합을 우리는 무슨 공유라고 얘기한다? 무극성 공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서로
다른 원소 사이의 공유결합. 역시 뭡니까? 공유결합이니까 얘들은 뭐다? 비금속이겠죠. 얘들은 물론 전기 음성도의 차가 얼마일까? 0이 아니다라고만 표현하면 되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공유전자쌍을 누군가 하나는 끌고 갑니다. 힘이 셀 거니까. 전자구름이 편제된다고요. 기막힌 표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감동하라고. 고마워. 이런 걸 극성 공유결합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얘들의 표현을 봐요. 하나의 원소가 여기 있고 하나의 원소가 여기 있다면 전자구름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름이 이쪽으로 쏠렸네. 자, 그런데 전자쌍이 완전히 갔어요? 아니면 밀려 있는 거예요? 밀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지만 전자 하나를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뭐라고요? 델타. 이 뜻은 부분전화. 그러면 이 값은 적어도 1보다는 작은 값인 거죠. 완전히 가져간 건 아니니까. 그러면 전기는 전하의 평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델타야? 얘도 델타를 갖겠죠. 다만 전하는 뭐 플러스. 이거 중요한 건데 얘들아,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결합 내에서는 음과 양이 공존해 있는 거야. 계속. 중요한 거야. 전자기 유도처럼, 정전기 유도처럼 대전체를 가까이 갖다 댔더니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가, 먼 쪽은 동일한 전하가 그다 떼면 다시 원위치로. 이게 아니라요. 이대로 있다니까 계속. 알겠어요? 전자구름의 편제가 일어난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이런 거다라는 거죠. 보세요. 그럼 얘만 있느냐? 아니죠. 여러분 잘 봐요. 눈을 동그랗게 떠봐요. 여기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4개 있구나. 그리고 잘 봐요. 하나만 딱 보더라도 탄소, 수소 중에 무조건 누군 꼴찌지? 음성도가? 꺼져. 핸드폰 그렇게 외쳤으면 H가 음성도 제일 작다는 건 알아야지. 수소가 제일 작죠? 수소는 공유결합상에서 무조건 무슨 전하를 띈다? 플러스 델타를 띱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탄소가 마이너스 델타를 뜨겠죠? 이해 갑니까? 네.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분자 내에. 자, 그럼 니들이 어디까지 추론이 가능해야 되느냐? 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려면 원소이어야 돼, 화합물이어야 돼. 화합물. 그렇지. 거기에 중심 원자가 하나라면, 이렇게 중심 원자가 하나라면 그 안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없어. 다시 말해볼까 얘들아? NH3 알지? NH3 걔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을까? 3개. 오, 어떻게 알았어? 수소가 3개니까. 단일결합이 3개잖아. 그렇다면 H2O 안에는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어? 2개. 오! 중심 원자가 하나일 때는 수소의 개수를 세면 극성 공유결합수를 알겠네. 네. 여기서 잠깐. 수소는 단일결합만 하지. 수소와 마찬가지로 단일결합만 하는 게 몇 조 원소지? 잘했어. 17조 원소야. 그렇지. 플로린, 염소 이런 애들. 그럼 질문. CF4 안에는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을까? F4. 4개. 당연한 거야. 플로린이 4개 있잖아. 이제 이 얘기도 하자. 니네 탄소는 공유결합 몇 번 한다고 그랬니 내가? 외우라고 했지. 4번. 질소는? 3번. 산소는?
2번. 그러면 중심 원자가 무조건 하나인 탄소화물 있잖아. CH4, CF4, CCl4, COF2, CO2, HCN. 공통점이 뭐야? 중심 원자가 C 하나잖아. 그지? 걔들은 극성 공유결합 4번이야,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삼중결합이 있다 할지라도 얘들아, 극성 공유결합이 선의 개수라는 걸 명심해. 여기서 한번 볼래? N2 몇 중 결합하겠냐? N이 몇 번이라 했어, 네 입으로. 야, N이 몇 번, 그러면 N2는 3중 결합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N2O2 F2 중에 누가 무극성 공유결합 제일 많아? N2라고 하는 거라고. 몇 번? 3번. O2는 2번. F2는 1번. Cl2도 1번. H2도 1번. 선의 숫자라고 니네 지금 볼 건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알았니? 자, 3번째야. 서로 다른 원소 사이의 이온 결합이야. 그럼 서로 다른 원소가 누구누구겠어? 금속과 비금속 원소 사이겠지. 그럼 얘도 전기 음성차가 얼마다? 0은? 아니다. 그렇지. 그런데 왼쪽 값의 차이가 크겠냐? 오른쪽 값의 차이가 크겠냐? 전기 음성 차가. 비금속 사이에 전기 음성도 차가 작겠니? 비금속과 금속 차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겠니? 비금속과 금속. 그래서 얘라고 음성도차가 홀등하게 커버리면 전자 구름의 편제가 아니라 가져가 그냥. 너무 세니까.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봐봐.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돼버려. 동그랗게 그냥. 구름이 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동그랗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 델타가 아니야. 여긴 뭐야? 얘는 뭐고? 이렇게 돼. 가져갔다고. 한쪽은 뺏겼다고. 그래서 생각을 해봐. 사실 내가 니들한테 야, 비금속은 공유결합이고 금속 비금속 이온결합이야 라고 외웠잖아. 니들. 왜 그런지는 몰랐잖아. 그게 뭔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그렇다.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밑에 결합의 극성에는 무극성과 극성만 나타났잖아. 그치? 근데 니들한테 이걸 주구장창 학교 선생님들이 묻는다고. 분자 구조식을 그려놓고 이 안에 극성 공결합 몇 개 있고 무극성 공결합 몇 개 있어? 라고 묻는단 말이야. 그때 중심 원자가 하나짜리 화합물은 니들이 외웠던 431로 답이 다 나온다고 그냥. 근데 문제는 뭘까? 중심 원자 2개짜리가 문제야. 그걸 아직 3개짜리 안 나왔어. 근데 내가 3개짜리도 금방 풀게 해줄게. 스킬을 알려줄 거라고. 그걸 잘 외워서 공부하란 말이야. 지금은 결합의 극성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 같은 원소 사이에는 무조건 전기 음성도는 모든 원소가 다르다고 했잖아. 같은 원소 사이에는 무극성 공유가 형성이 되고 다른 원소라면 무조건 극성 공유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금속이 들어온다면 그 차가 너무 커서 어떻다고? 이온 결합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 얘기가 195쪽 맨 아래까지 써 있어. 거기 보면 맨 아래쪽 한번 봐봐 얘들아. 쭉 극성이 작음 극성이 크면 맨 오른쪽에 누구 극성 공유결합 써있냐? FH. 그 다음 누구 써있냐? OH. 그 다음은 NH. 이들이 분자 내에 존재하잖아? 그럼 이게 커. 델타 값이. HF 사이의 델타 값이 거의 1에 가까운 값이야. 거의 차이가. 생각해봐.
플로린이 4.0이다. 수소가 2.1이야. 그 차이가 얼마일까? 1.9다. 그잖아. 다시 산소가 3.5야. 수소가 2.1이야. 1.4다. 이렇게 음성도차가 커버리면 이 델타 값이 커진다고. 편제가 더 심하게 일어나니까. 그 중에 1, 2, 3대장이 누구라고? 핸드폰. 그들이 분자 내에 있으면 그들 내의 델타 값이 굉장히 커서 그들 분자와 또 다른 그들 분자 사이의 인력이 되게 세져 버려. 극성이 세져서. 알겠지? 자, 넘겨봐봐. 넘겨보면 전자 구름에 대한 표현이 있을 거야. 있지? 그 그림이 뭔지 이제 이해가지?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은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잖아. 마지막 그림이 뭐야? 이온결합이지. 이러려면 음성도가 한참 차이가 커야 되거든. 그걸 굳이 숫자로 표현한 게 밑에 데이터야. 나오진 않아. 자, 그럼 이 데이터의 의미가 뭔지를 꼭 알아둬. 이 데이터의 의미는 이거야. 음성도 차를 가만히 봤더니 1.67 이상이면 이온 결합성이 이렇게 써 있어. 좌측 세로막대가 이온 결합성이야. 1.67 미만이면 공유 결합성이 오른쪽 세로막대야. 오른쪽 세로막대는 저 위쪽이 0이고 아래가 100이야. 100에 가까운 값이야. 왼쪽 세로막대는 아래가 0이고 위가 100이야. 뭘 의미하니? 극성 공유 결합에도 이온 결합성이 있다고. 응? 다시 이온 결합성에도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고. 그러니까 들어봐. 이건 물리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흘려들어도 되고, 규소란 아이가 같은 규소와 공유 결합을 할 수도 있지만 알루미늄이라는 13족과도 공유 결합이 된다는 거야. 결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인하고는 당연히 공유 결합하겠지. 같은 비금속이니까. 알루미늄하고도 사실 금속 비금속이지만 공유 결합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자, 그럼 이거에 증거를 대볼게. 너네 HCl은 공유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야? HCl. HCl 그 안에 금속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분자야, 얘. 공유 결합이라고. 근데 얘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가 돼. 공유 결합인데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가 된다고. 뭘 말하겠냐? 공유 결합성도 있지만 이온성도 있는 거야, 얘가. 물에 들어갔을 때. 너네 아세트산 알지? CH3COH 거기에 금속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게 분자지. 아세트산 물에 들어가면 식초되는 거 알지? 네. 수소이온 내놓잖아. 기잖아. 약하지만. 그럼 뭐야? 이온 결합성이 있다는 뜻이잖아. 반대로 생각해보자. 염화나트륨 녹는 점 몇 도씨야? 800도. 좋아. 그러면 이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이자.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염화나트륨. 너를 칼질하고 싶다. 아, 너 잘 녹겠지? 나트륨 이온이 있으니까. 그런데 니들이 조금 공부하다 보면 이온화도를 배워야 되라. 물에 들어가서 얘들이 100% 이온화 되느냐? 100% 이온화되는 애들이 별로 없어, 얘들아. 아무리 나 칼질함을 갖고 있는 애들도 이온화도가 1이 아니야.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온화도를 1로 놓고 풀어, 항상. 그럼 왜 1이 아니냐? 여기 보여지는 바와 같이 100% 이온 결합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알았니? 약간의 공유 결합성이 존재해서 일부가 녹지 않는다고. 그럼 이것도 설명이 가능하네. 니네 아까 박하사탕이 뭐라고 그랬어? 앙금.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이온 결합인데?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아, 공유 결합성이 좀 강하게 있나 보다, 얘는. 이런 거예요, 얘들아. 알겠어요? 그럼 자, 예외가 있어. 너네 1.67 이상이 이온 결합성이 크고 1.67 미만이 공유 결합성이 크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플로린 수소는 몇이었냐, 차이가? 1.9. 그렇지. 근데 걔는 예외야. 아래로 뚝 떨어져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뭐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는 거야. 알겠냐? 오케이, 말이? 그런 거로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 봐라.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었잖아, 아까.
걔들은 100% 공유결합성이야. 다시 무극성 공유결합한 애들은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 안 된다는 얘기야. 100%. 알겠지? 물에 녹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전기불 했을 때 수마산불이라고 불렀던 건 H2, O2는 원소잖아. 물에 녹지 않고 수상치환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이다. 됐죠?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쌍극자란 무엇이고 쌍극자 모멘트란 무슨 뜻인가? 여기 봐봐. 쌍극자는 무극성에서 나타나 극성에서 나타나.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이게 쌍극자야. 알았지? 그런데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 H하고 F가 음성도차가 커, H하고 O가 커. 그런데 말이다. 이제 점점 들어가면 C하고 N이 커, C하고 O가 커, C하고 브롬이 별걸 다 따져야 돼, 이제. 웃기는 건 음성도 차만 갖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애들이.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우리 미스터 박이 유액전화하고 음성도차가 뭔 뜻인지 모르겠다. 맞아.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 다시 말하면 선생님, 음성도차가 크면 무조건 쌍극자 모멘트 큰 거 아닌가요? 이게 가만히 따지다 보면 서로 원소가 있잖아, 얘들아. 음성도가 다 달라도 그 차가 비슷한 애들이 있어, 가끔 보면. 그 차가 비슷한데 거리가 몸에 따라서 멀다 가깝다 그런 거에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 값이 달라져.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 부분전화 띄었지? 이 부분전화 값에다가 요 거리, 핵간거리를 곱한 값을 쌍극자 모멘트로 하자라고 해. 그래서 디바인이, 그리고 어차피 전화량이니까 쿨롱 미터니 이런 단위를 쓴단다. 안 나와, 니들한테. 그럼 계산하라고 왜 나오겠어? 그럼 뭐냐? 그냥 누가 음지 하나 띄어. 쌍극자 모멘트가 어떻게 표현해? 왜? 그 표현을 해야 분자 구조 가서 대칭 구조로 설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는 거지. 잘 보세요. 자, 실제로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계산이 가능한 값인 거야? 극성 공유결합에서 계산이 가능한 값이야. 그 모멘트 μ값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그 극성 핵간거리에다가 부분전화 Q를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얘들은 단위가 쿨롱미터나 아니면 디바이라는 단위를 써. 그러니까 얘는 상대값이 아니야. 진짜 값이 떨어진다고. 너희들은 여기까지 보는 게 아니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하면 돼. 잘 봐라. A와 B 사이에 무극성 공유야, 극성 공유야? 극성. 그래. 서로 다른 원소는 무조건 극성인 거야. 자, 그때 전기 음성도가 이렇게 됐대. 누가 부분전화, 음전화 뛸까? A쪽이 음전화 뛰겠지. 음성도가 크니까. 그때 이렇게 표현할 줄 알자. 이게 끝이야.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이 음전할 때는 쪽이고 출발 쪽이 양전할 때는 곳이며, 저 길이가 길면 모멘트가 큰 거고 벡터니까. 알겠어? 저런 표현을 쓰자는 거지, 우리끼리. 다시 잘 봐봐. 여기에 극성 공유라 몇 개 있냐? 3개. 자, 그러면 모멘트도 몇 개 있겠냐? 3개. 이렇게 쓰자는 거지. 이렇게. 이러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냐? 4개. 그렇지. 저 이중결합이라고 하나 이지라면 안 된다. 2개야. 결국 모멘트는 어디 쪽을 향해야 된다? 부끄럽죠? FO인이라고 그렇게 핸드폰을 주구장창 외워놓고. 인정. 이해 갔지? 무슨 말인지? 그럼 탄소는 무슨 전화 뛰는 거야? 부분전화. 플러스. 그치. 산소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분자 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하잖아. 이게 쌍극자라고. 알았어? 어떤 표현인지 알겠니? 이걸로 대칭과 비대칭을 구별할 거야, 우리가. 그런데 그것도 소용없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냥 풀려. 알았냐? 근데 괜히 열심히 해보자고. 뭔가 하는 것처럼. 질이 좀 무게가 있어야 수업이, 그죠? 페이지 197쪽을 보세요. 전기 음성도와 결합의 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플로린 전기 음성도는 4.0으로 가장 큰 거 맞죠? 네.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 각각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소의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부끄럽죠? 같은 족은 번호가 작을수록 커져요. 극성 공유결합에 이루어진 물질에서 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죠. 틀렸습니다. 같은 원소의 이원자 분자는요, 무조건 무극성입니다. 됐죠? 그 개수가 차이가 있을 뿐. 자,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른 두 원자 사이 공유결합은 뭐라고 한다? 극성 공유결합. 맞습니다. 자, 2에서 3번입니다. 다음 두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하면 1번 탄소가 마이너스죠. 델타 마이너스, 수소가 델타 플러스. 델타 꼭 붙여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쓰면 이온결합입니다. 그건. CN 누가 세요? N이 세다. FON이니까. 알았어? N이 델타 마이너스, 탄소가 델타 플러스. OF 플로리죠. 플로린이 델타 마이너스, O가 델타 플러스. 다음 중 결합의 극성이 가장 큰 결합. 무슨 얘기죠? 쌍극자 모멘트가 제일 큰 게 누구야? 라고 묻는 거죠. 그건 뭐죠? 결국 H하고 F 사이 음성도 차가 큰 걸 묻는 거다. 답은 3번. 네 번째,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 얘들아. 중심 원자가 하나인 애들, 화합물 누구냐? 니은, 디귿은 무조건 극성 공유결합만 있다. 알았지? 기억은 뭐가 존재한다? 무극성 공유결합. 몇 개? 그렇지, 2개. 5번. 자, 왼쪽 그림이 뭡니까? 가 그림이 극성 공유결합을 나타내는 거고요. 나 그림은 무극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다 그림은 이온 결합을 나타내는 거죠. 이해 갔어요? 자, 6번. 쌍극자 모멘트가 단위를 갖지 않는 물리량이에요? 아니요. 디바이 혹은 쿨롱미터라는 단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무극성 공유결합 사이의 쌍극자 모멘트 값은 0입니다. 맞아요. 음성차가 0이니까 델타가 뜨질 않잖아요. 모멘트가 크다면 결합의 극성이 큰 거죠. 곧 음성도 차가 크다. 두 원자의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곱한 값이 클수록이요. 쌍극자 모멘트가 크죠. 자, 페이지 198쪽. 여러분 혹시 연습장 있습니까? 연습장 가지고 다녀요? 혹시 포스트잇 있어요? 아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그려주는 거 포스트잇으로 꼭 쓰세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좀 부끄러운데. 해골무늬 이런 건 좀 부끄러운데. 자, 여러분. 루이스 전자 점식을 볼 겁니다. 자, 루이스 전자 점식이 무엇이냐? 우리는 분자 구조를 이제부터는 다룰 건데 1, 2, 3, 4주기는 그걸 다룰 때 그 원뭐 4개까지 그리는데 불편함이 없다지만 이제 4, 5, 6주기를 다룰 때는요. 원을 6개, 7개 막 그려야 된단 말이야. 아, 복잡해요. 그리고 중심 원자가 2개, 3개 되면 원만 그리다 끝나죠. 복잡하죠? 그래서 루이스 전자 점식을 이용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최외곽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같은 족은 동일해요. 표현이. 알겠습니까?
단점이 뭘까요? 주기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주기는 반드시 출제자가 문제상에 써줍니다. 다음 이주기 원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이런 조건을 항상 붙이기 때문에 조건을 못 읽으면 바로 작살납니다. 잘 보실래요? 여러분 얘가 몇 족이에요? 이걸 1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1족이면 얘는 누굽니까? 비금속원소입니다. 결국 무슨 결합할 수 있다?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소도 금속 리튬이랑 결합하면 마이너스 전할 때요. 알았어요? 왜? 금속과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가 2죽이면 무슨 원소예요? 리튬이라는 금속 원소죠. 이해 가요? 이렇게 주기에 따라 원소가 다 달라져요. 명심하세요. 만약에 1, 2주기 비금속 원소 이런 말 썼으면요. 쟤는 무조건 수소예요. 알겠지? 무슨 표현인지? 오케이? 자, 루이스 전자 점식을 가지고 우리가 화학결합을 표현할 때는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딱 대처할 건 구조식입니다. 루이스 구조식인데 자, 이 구조식을 그리려면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던 걸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야 돼요. 다 쓰고 적으세요. 먼저 이주기 원소만 표현해 주는 거는 같은 족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탄소죠? 몇 족이에요? 14조. 수소와 최대 공유결합소가 몇 개일까요? 4개. 그렇죠. 그래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구조식이 몇 종류가 있다? 4조고요. 자, 이 구조식을 가만히 보세요. 중심 원자를 제외한 몇 개의 원자랑 공유결합하고 있어요? 방향을 보시라고. 4개 원자죠. 맞죠? 얘는 몇 개 원자랑 공유결합하고 있어요? 3개. 그렇죠. 이렇게 방향을 잘 보시라고. 내가 이 구조식을 갖다가 나중에 혼성오비탈로 적용을 시킬 거야. 그때 대답 잘해야 돼, 니들. 근데 금방 시키면 니네 금방 알아들어. 어차피 약속이니까 걔가 왜 그렇게 됐는지가 어려운 거지. 뭐 예를 들어 이거 여기야. 그럼 금방 알아듣잖아. 이상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그지. 이렇게는. 그지. 그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거의 유래는 해가지고 하면 복잡하잖아. 어떤 아저씨가 1cm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7cm까지 뭐 가능하겠다. 뭐 이런 복잡해 이럴 수 있지만 저기 여기야. 저건 칭찬이야. 이런 거 되게 쉬우니까 구조식 잘 봐도 얘는 몇 개 원자랑 결합한 거야? 2개. 자, 얘는 몇 개 원자랑 결합한 거지? 2개. 맞아요. 이것만 볼 줄 알면 됩니다. 자, 이제 봐야 됩니다. 몇 쪽입니까, 얘는? 15족이죠? 그럼 인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인. 그럼 얘도 누구도? 규소도. 이해 갔어요? 전자 점식이란 그런 겁니다. 동족호소는 똑같아요. 그럼 얘는 몇 번의 공유결합이 가능하다? 3번. 그렇다면 3번의 공유결합 한다면 옥텟 규칙에 만족한다는 얘기인데 요거 무슨 전자쌍이라고 불러요? 공유하지 않았잖아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요. 저걸. 통합과학 시간에 했잖아. 그지? 저거 무슨 전자쌍이라고 부른다고? B. 그래서 봐라.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지만 니들한테 봐봐. 여기에는 사실 누가 존재하는 거야? B. 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는 거다. 얘 몇 개 원자랑 결합한다고? 3개. 얘는 몇 개 원자랑 결합해? 그 다음에 얘는 몇 개 원자랑 결합해? 이제부터 내가 이런 소리 할게. 탄소는
홀전자가 두 개잖아. 안정한 바닥 상태일 때. 네. 근데 이렇게 되었어. 홀전자가 네 개가 돼버렸어. 잠깐 설명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래 탄소의 안정한 전자 배치야. 전자 몇 개 있고, 여기도 몇 개 있고, 여기에 몇 개 있었어. 이런 식으로 있었단 말이야. 이게 홀전자가 두 개였어. 근데 전자구름이 다가오잖아. 그러면 얘들이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변해. 하나, 둘, 셋, 넷이 같은 에너지로 싹 돌아선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전자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이렇게 되면 S오비탈이 몇 개고 P오비탈이 총 몇 개냐? 이걸 sp3 혼성이라고 그래. 가지가 몇 개예요, 지금? 4개지? 이거 뭐라 부른다고? sp3 혼성. 이때 전자 구름 방향을 잘 봐. 공유전자든 비공유전자든 상관없어. sp3야. sp3야. 하나, 둘, 셋, 요거 비공유전성. 넷. 그럼 얘는 뭐라 부르는 줄 알아? sp2야. sp2라고. 얘는 뭐라고 부를래, 그럼? sp야. 얘는 sp야, 방향만. 얘 뭐야, 그럼? 전자쌍의 방향이 몇 방향이냐고, 얘 지금. 두 개. 하나, 둘, SP 투. 비공유 전자쌍 방향으로 친다고. 그래서 얘가 sp3였잖아. s 하나, p 3개, 이런 식으로. 얘 sp2라고. 그럼 이건 뭘까? 얘랑 같다니까? sp. 방향. 약간 둠치들인데? 잠깐만 봐봐. 얘가 16쪽인데 얘는 두 번의 공유결합을 하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가 공유가 됐든 비공유가 됐든 방향이 몇 방향이냐? 네 방향이잖아. sp3라고. 잘 봐. 이거 방향 몇 방향이냐? 네 번. 세 방향이지? 그래서